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럭키라는 책입니다. 김도윤 지음 북로망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투자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운의 복리가 있습니다. 이 운의 복리는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를 바꿀 정도로 거대해져 있습니다. 이 책 럭키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운을 만드는 열쇠를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이렇게 7가지 키워드를 찾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작가 TV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자 또한 운의 복리를 보여주는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슈퍼개미 김정환, 이정윤, 김종봉 대표뿐만이 아니라 염승환 이사, 또 존리 대표, 홍춘욱 대표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운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체 운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들어가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노력을 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운을 가져다 주는 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이미 하고 정답이든 오답이든 다양한 답을 찾아봤기에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길을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몸담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을 그냥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구석에 누워서 세르파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세르파를 만나려면 히말라야 고산지대까지는 스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와 똑같은 레벨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수준의 내공만 쌓아도 기회는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건 나도 성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대등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그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만날 수 있고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인데요. 빨라진 속도만큼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돈을 쓰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즐길 땐 즐기고 여유를 만끽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아무런 목표도 관심사도 없는 사람에게 우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10년 후 삶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입니다. 운은 불확실의 요소이지만 실력이 쌓여 있으면 내게 유리한 확률의 게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운이란 세상이 내게 던진 수많은 질문과 기회에 대한 나의 선택입니다. 세상이 내게 던진 수많은 선택지에 대한 나의 답이 모두 합쳐 나의 운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속도로 내가 하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운이 들어올 확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가면서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려고 할 때쯤 내가 가진 방향의 개수만큼 저항이 생겨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 많은 방향을 저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서 천천히 가도 방향만 제대로면 올바른 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분명 멋진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늦게 도착한 곳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이유는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운에는 속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자고 8시간을 일하거나 공부한다고 하면 남은 8시간 중 최소 4시간은 내 꿈을 위해 쓰고 있어야 합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일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시간이 부족했다면 목표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 이상을 목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운칠 기삼을 말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때 열등감을 느꼈거나 진심으로 존경했던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걸 잘 알기에 성공한 사람 중 운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운이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물어보면 적어도 일할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할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진 않지만 일할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운은 성공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분명 시대가 주는 운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실력을 먼저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3할을 채워야 나머지 7할의 운이 들어올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루틴인데요.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 하나가 다른 퍼즐도 어긋나게 할 불운을 부르고 잘 끼워진 퍼즐 조각 하나가 다른 퍼즐도 제자리를 찾게 할 행운을 부릅니다. 만약 자꾸 실패를 반복하면 인풋을 바꿔야 합니다. 취업이든 승진이든 창업이든 무언가에 실패했다면 현재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떨어졌다는 건 단순히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부족했다는 뜻이기에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인풋의 값을 바꿨을 때 결과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운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귀인데요.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면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들어온 행운과 불운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운과 불운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도 행운은 놓치고 불운만 쌓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복귀의 핵심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1인칭에 갇혀 있던 나에게서 빠져나와 그런 나를 관찰할 수 있는 3인칭이 되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다면 분명 다음번에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복귀하는데도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다른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1인칭에 갇혀 있던 나를 해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거울에 반사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도전할 때 사람들이 넌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떠벌리지는 않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넌 안 된다라는 이유도, 넌 된다라는 이유도 사실 나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서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그 말은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말뿐으로 전해지는지 아니면 행동이 담긴 말로 전해지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은 살면서 수도 없이 들은 말 중 하나입니다. 기륭화복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온갖 경험을 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기술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현상으로만 보면 나쁜 일이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나쁜 운은 얼마든지 좋은 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도 힘든 상황도 불행한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운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세옹지마처럼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기에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는 꼭 필요합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 하나가 우리 안에 잠든 운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겸손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바로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 시도입니다. 운이 나를 찾아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운을 찾아가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운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운을 뿌려줄 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뭐라도 고기를 잡으려면 일단 낚싯대를 많이 던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도를 많이 해야 행운이든 불행이든 들어올 여지가 생길 텐데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 있으면 운이 들어올 여지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운의 존재를 맞닥뜨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안 샀는데 내 자산이 오르거나 퍼팅을 안 했는데 공이 갑자기 홀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을 만날 확률은 시도의 양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 잘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만큼 운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운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백배천배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의 살아있는 경험 또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제가 다 전하지 못한 운의 비법을 얻으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